잠깐,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그 면 요리, 혹시 빨리 죽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이게 너무 과한 말처럼 들리시죠? 그런데요, 65세 이후엔 면 요리 하나가 당신의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뒤흔들고 지방간을 불러들이는 탄수화물 폭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 중 밥은 줄였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냐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면을 너무 자주 드신다는 겁니다. 면은 부드럽고 삼키기 쉬워서 치아나 소화력이 약해진 시니어 분들께 정말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면 요리들이 숨은 당뇨 유발자란 점입니다. 그저 배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을 조용히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면 요리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으신 분,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은 건강 수명을 지키는 작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고 계신 72세 김영자 어르신 사연입니다. 처음엔 나는 국수 없으면 못 살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면을 안 먹으면 허전하고 밥은 입에 안 맞고 어릴 때부터 습관이 그렇게 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50, 지방간 진단, 혈압 160에 육박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약을 더 늘려야 합니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루에 2끼는 면으로 때우던 걸 일주일에 한 번만 허용하고 면 대신 아침은 귀리죽이나 삶은 고구마와 계란, 점심은 현미밥과 나물 반찬, 저녁은 두부 샐러드나 곤약면 볶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주 만에 체중이 2kg 빠지고 한 달 만에 아침 혈당이 110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달 뒤 병원에 다시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며 도대체 뭐 하셨냐고 물으셨답니다. 김 어르신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국수 끊었습니다. 그 말에 선생님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아래 무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대표 면 요리,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은 그냥 나쁜 게 아닙니다. 65세 이후의 몸에겐 독극물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요, 첫째, 면 자체가 고탄수화물 정제 밀가루입니다. 한 그릇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둘째, 국물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라면 하나 끓이면 국물 속 소금향이 소주 한 병보다 많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면 하루 권장 나트륨의 2~3배를 한 번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셋째, 라면 스프에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인공 조미료와 포화지방,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한가득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께 라면 국물은 신장독입니다. 당장 맛있고 속은 든든할지 몰라도 그 다음 날부터 몸이 붓고 숨이 차고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라면은 먹고 나서 금방 배가 꺼집니다. 그러다 보니 금세 또 군것질을 하게 되고 결국 하루 전체 식사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가끔 한번 먹는 것도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가끔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끔이 자주가 되고 자주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당신의 몸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당신의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65세 이후엔 면 요리에 더 조심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처럼 음식을 먹고 빠르게 소화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몸이 천천히 반응하고 한번 올라간 혈당은 쉽게 안 내려가고 간에서 지방을 태우는 기능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밤에 끓여 먹는 라면은 건강을 뺏어가는 야식 지뢰입니다. 당신의 간, 췌장, 신장, 그리고 혈관은 그 한 끼에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면 한 그릇, 이제부터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면 요리, 바로 잔치국수입니다. 그건 건강한 음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잔치국수를 기름기 없고 담백한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이 잔치국수가 65세 이후의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잔치국수의 핵심은 국수면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이 면은 우리 몸속에서 빠르게 당으로 바뀝니다. 밥 한 공기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 바로 국수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인슐린 분비가 활발해서 어느 정도 혈당을 조절해줬지만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췌장 기능도 떨어져서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이 곧바로 당뇨 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잔치국수에 들어가는 국물. 사실상 짜게 만든 멸치 다시입니다. 조미간장, 멸치액젓, 소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트륨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국물을 먹을 때 그 짠맛이 세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 뜨거운 국물에 면의 부드러움이 그 짠맛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게 우리 몸에서는 그대로 흡수된다는 사실입니다. 혈압 있으신 분들, 잔치국수 한 그릇이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의 2배를 넘깁니다. 셋째, 우리가 흔히 잔치국수에 곁들이는 김치나 단무지, 이것도 나트륨 폭탄입니다. 한 그릇 먹고 나면 속은 시원하지만 혈관은 조용히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은 고혈압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적응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잔치국수의 양이 절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집에서 먹는 그릇 하나는 공깃밥 2공기 분량입니다. 게다가 먹고 나면 금방 허기가 지니까 과일, 떡, 빵까지 추가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나는 맨날 소식하는데 국수 한 그릇이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매일 먹는 소량의 문제 식습관입니다. 그게 반복되면 당신의 혈관 나이는 70이 아니라 90이 됩니다. 제가 아는 68세 어르신 한 분은 아침은 고구마 1개, 점심은 잔치국수, 저녁은 바나나 하나 드시고 나는 소식하니까 건강할 거야 라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수치가 140, 지방간 수치까지 높게 나와서 병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구마, 국수, 바나나 모두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세 끼 모두가 탄수화물로만 채워지다 보니 혈당은 하루 종일 출렁이고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특히 국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 음식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혈당은 우리 몸에 독이 되고 혈관벽을 상하게 하고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며 심장과 신장을 위협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그래도 뜨끈한 잔치국수는 포기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잔치국수 대신 곤약면을 활용해 보세요. 탄수화물 거의 없고 식이섬유 풍부해서 혈당과 혈압 조절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간은 미리 약하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조미간장을 생략하고 마늘, 다시마, 표고버섯 같은 자연재료로 국물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곁들이는 반찬도 바꾸세요. 김치나 단무지 대신 오이 무침, 나물류, 삶은 달걀처럼 단백질과 칼륨이 풍부한 반찬이 혈압을 낮춰주고 몸을 균형 있게 유지해줍니다. 음식은 나이 들수록 감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숫자로, 수치로 몸이 직접 말해주는 신호를 정확하게 들어야 할 나이입니다. 내가 매일 먹는 그 한 끼가 오늘의 혈당을 만들고 이번 달의 간 건강을 만들고 올해의 혈관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5년 뒤에 내 몸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단 하나만 바꾸세요. 국수 대신 내 몸을 택한다. 이 다짐 하나면 오늘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65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면 요리, 바로 냉면입니다.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차갑게 한 그릇 먹으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고기 먹고 난 후 냉면 한 사발로 마무리하면 왠지 속까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냉면 한 그릇이 65세 이후의 몸에는 혈당 폭탄이고 혈압 자극제이며 소화장애 유발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냉면의 면부터 볼까요? 냉면은 겉보기엔 메밀로 만들어 건강한 음식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메밀 냉면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 냉면의 90% 이상은
메밀이 아니라 밀가루와 전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메밀 함량은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곧 겉은 건강해 보여도 속은 정제 탄수화물로 꽉 차 있다는 뜻이죠. 냉면 한 그릇, 당 지수가 무려 85 이상입니다. 당 지수 70만 넘어도 혈당 급상승 위험군인데 냉면은 그냥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냉면 국물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식초, 설탕, 조미료, 소금이 잔뜩 들어갑니다. 특히 단맛과 감칠맛을 동시에 주기 위해 설탕과 나트륨을 이중으로 넣는 경우가 많죠. 혈당도 오르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당신의 혈관과 췌장은 그 차가운 국물에 그대로 데여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냉면은 차갑습니다. 시원해서 좋잖아라고 하실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차가운 음식은 독입니다. 우리의 위장은 따뜻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차가운 냉면은 위를 수축시키고 소화를 더디게 만들고 위산 분비를 방해해서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느려진 노년기에는 차가운 음식이 전신의 혈류 흐름을 느리게 만들면서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냉면 드시고 나서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다리가 붓고 저렸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냉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냉면은 고기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죠. 갈비 냉면, 불고기 냉면, 심지어 삼겹살 먹고 냉면 마무리. 문제는 기름기 많은 고기와 고탄수화물 냉면입니다. 이 조합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까지 네 박자가 한 번에 올라가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나도 모르게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차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심장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냉면이 뭐 어때서? 하고 계속 먹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냉면 한 번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이 시원한 냉면을 계속 찾게 되면 그 반복이 한 달간의 혈당 수치, 3개월간의 간 수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첫째, 냉면이 너무 먹고 싶다면 곤약면 냉국수로 대체하세요. 곤약은 당이 거의 없고 포만감도 높으며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국물은 꼭 남기세요. 국물에 설탕, 소금, 식초는 몸에 들어가면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셋째, 냉면을 드신다면 그날 저녁이나 다음 끼니는 꼭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몸이 급격히 오른 혈당과 염분을 중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음식은 조절하면 약이 됩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독이 되죠. 냉면, 지금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한 그릇이 당신의 건강 여름을 가을로, 겨울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면 한 그릇이냐, 건강하게 따뜻한 하루냐. 저는 오늘도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도 그 현명한 선택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5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면 요리를 살펴봤습니다. 라면, 잔치국수, 냉면. 사실 이 음식들 젊을 땐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왜 나이 들수록 이게 독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탄수화물이 많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 3가지 면 요리는 모두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빠르게 당으로 바뀝니다. 즉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게다가 면 요리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줄 브레이크 없이 그냥 엑셀만 밟는 겁니다. 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우리 몸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잔뜩 내보냅니다. 그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움직이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65세가 넘으면 췌장이 약해집니다. 한번 올라간 혈당을 예전처럼 빠르게 못 잡습니다. 결국 당이 오래 남아있게 되고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며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만들고 지방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긴 게 바로 지방간입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간은 그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 간에 넣어두자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간은 지방으로 꽉 차버립니다.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지방이 간에 쌓여도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간 수치가 높네요. 간이 부었어요. 지방간이 심각해졌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면 췌장도 망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게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혈당만 문제가 아닙니다. 면요리는 대부분 짜게 먹습니다. 라면 국물, 잔치국수 육수, 냉면 육수. 이 안에 들어간 나트륨이 몸속 수분을 붙잡고 있으면서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이 나트륨이 큰 부담입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며 결국 고혈압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이겁니다. 혈압, 혈당, 지방간.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오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압도 같이 오르고 간에 지방이 쌓이고 심장이 무리하고 혈관은 탄력을 잃고 이걸 우리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5세 이후 이 대사증후군이 시작되면 치료보다 생활습관 개선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럼 이제 질문하실 겁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바꾸길 추천드립니다. 첫째, 탄수화물의 질을 바꾸세요. 면 대신 현미밥, 보리밥, 귀리밥을 드세요. 이런 통곡물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둘째, 한 끼에 반드시 단백질을 넣으세요.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생선 등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혈당이 덜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셋째, 국물은 줄이시고 채소를 늘리세요. 나트륨 줄이기 위해 국물 요리는 되도록 피하고 식사량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쌈채소, 나물, 삶은 야채. 이런 게 혈압 조절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넷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면 요리는 대체로 빨리 먹게 되죠. 그게 혈당 급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 시간은 15분 이상,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는 걸 목표로 하세요. 다섯째, 간식은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세요. 빵이나 과자 대신 삶은 달걀, 아몬드 한 줌, 그릭 요거트 같은 간식으로 대체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식은 선택입니다. 면을 고를 것이냐, 당신의 혈관을 고를 것이냐. 그 선택이 오늘 당신의 혈압을 바꾸고, 당신의 혈당 수치를 바꾸고,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면을 끊는다는 건 당신의 몸을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 중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 나도 다 아는데 진짜 문제는 그거잖아. 먹고 싶단 말이야. 끊기 힘들단 말이야. 맞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우리가 면 요리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고파서가 아니라 습관과 위로 때문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찾는 겁니다. 특히 외롭고 지치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 날, 그 밤 10시쯤 찾아오는 라면 생각. 그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면 요리의 따뜻함, 부드러움, 그리고 씹지 않아도 술술 넘어가는 그 느낌. 어쩌면 그걸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당신의 혈관을, 간을,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젠 진짜 위로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밤마다 냉면을 찾았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집에 혼자 있고 선풍기 앞에서 TV 보다 보면 문득 머릿속에 냉면이나 하나 먹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냉면 한 그릇 먹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손이 저릿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답답해서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면이 생각날 때마다 딱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지금 진짜 배고픈가? 아니면 그냥 심심하거나 감정적으로 허전해서 그런가? 두 번째, 이걸 먹고 나면 후회할까? 만족할까? 단 5분의 만족이 내 몸을 망가뜨릴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쉼이 아닐까? 산책 10분, 뜨거운 물로 씻는 샤워,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 한 곡. 이게 오히려 진짜 해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대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생각날 땐 뜨거운 보리차, 미역국, 곤약면 볶음, 국수 생각날 땐 들기름에 볶은 채소 두부전, 현미밥 반 공기, 냉면 생각날 땐 묵사발, 오이냉국, 방울토마토 약간. 먹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면 요리는 보통 빨리, 후루룩,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숟가락을 자주 내려놓고 한 입, 한 입 꼭꼭 씹고 식사 시간을 15분 이상 천천히 갖는 것만으로도 식욕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환경입니다. TV 틀어놓고 드시지 마세요. 그럼 몸은 먹었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밥상 앞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음식의 색, 냄새, 질감을 온전히 느끼며 드시는 게 면 요리를 잇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엔 잘했다, 나는 해냈다. 이 한마디 꼭 자신에게 해주세요. 이런 작은 자존감이 다음 식사를 더 잘 고르게 만듭니다.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식욕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으로 조절됩니다. 면을 끊는 건 억지 참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위장이 아닌 마음이 배고파서 면을 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마음을 건강한 방식으로 달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당신이 먹는 음식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먹는 건 줄이겠는데 몸이 너무 안 따라줘요. 혈당도 잘 안 떨어지고 혈압도 쉽게 안 내려가요. 맞습니다. 먹는 것만 바꿔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 먹는 시간은 길어야 2시간,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20시간이 넘는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혈류순환이 느려지고 대사 속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식단을 바꿔도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15분만 투자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루 딱 15분이면 혈당도 혈압도 간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면 끊기 건강 루틴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혼자 아무 도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준비 운동 2분이면 충분합니다. 제자리에서 어깨 돌리기 10회, 목 천천히 좌우 돌리기 5회, 손목과 발목을 좌우로 돌려주기. 이렇게만 해도 온몸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2단계 순환 걷기 8분이면 됩니다. 실내에서 천천히 걷기. 1분 걷고 30초 정지, 이걸 5세트 반복합니다. 걷는 동안 팔도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리듬감 있게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서서히 소모하게 만들어줍니다. 3단계 복부, 간 자극 운동은 3분이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10회, 숨을 내쉬며 복부를 집어넣기 10초 유지, 두 손으로 옆구리 눌러주며 상체 좌우 비틀기. 이 동작은 복부 내장기관, 특히 간과 췌장, 위장의 혈류를 자극해서 간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4단계 마무리 호흡은 2분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 펴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 10회 반복합니다.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교감신경 흥분이 진정되면서 혈압이 내려가고 몸이 안정 상태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 루틴을 식후 30분쯤에 실천하면 식사 후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자연스럽게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루틴을 저녁 먹고 나서 꾸준히 했더니 공복 혈당이 10일 만에 18 내려갔고 무겁던 속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나는 내 몸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그 자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참 큽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 마음이 생기면 면 요리가 생각날 때도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라면 끓일 시간이면 차라리 15분만 걷자. 지금 국수 삶을 시간에 따뜻한 물 마시고 스트레칭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은 당신의 혈관을 바꾸고 그 혈관은 결국 당신의 수명을 바꿉니다. 면을 끄는 그 결심에 분명히 보답해 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몸에 작은 자극이 되었다면,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지금 이 글을 보시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
딱 15분 당신 자신에게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꾼 만큼 그 이상으로 되돌려 줄 겁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부터 면요리에 익숙해졌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 하루를 위로했고,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고, 냉면으로 지친 여름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사실은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 외로움, 습관, 추억을 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 좀 줘. 이제 나도 살고 싶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숨을 헐떡이고 있고, 간은 피로를 말없이 삼키고 있고, 췌장은 한계에 다다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물 속으로 가라앉는 인생이 될 것인지, 따뜻한 몸으로 다시 걸어나갈 것인지, 그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냉장고 속 라면 한 봉지를 그냥 꺼내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국수 사발에 젓가락을 멈추는 것, 식당 메뉴에서 밥을 고르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면 한 그릇을 포기한 대신 미래의 1년을 아니 5년을 10년을 더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면요리를 끊는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살리겠다. 지금 그 한 줄을 종이에 써보세요. 냉장고 문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결심을 다시 읽으세요. 몸은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심을 다하면 그 어떤 약보다 먼저 당신의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하루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실버 컴백은 건강을 되찾고 싶은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건강의 길에서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오늘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그 짧은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면요리를 끊는다는 건 그저 식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심입니다. 그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